이번 강은 2021년입니다. 그런데요, 제1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또 2021년 4월 25일인데요. 이 시험 자체가 2021년 뭐죠? 첫 시험입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2020년까지 문제는 제가 다 풀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잠이 오지 않죠. 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이 바로 산업안전기사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릴 때요. 지금 시험 보시는 분 대개 20세 이상입니다. 간혹 대학생이 20세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 간다고 뭐 오늘 저녁 밤잠을 설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쁘거든요. 기쁜 게 아니고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시 2021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오로지 가연도 10년치 보셨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몇 점? 45점 중에 45점을 맞으실 것이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은요, 몇 문제가 출제되죠? 대개 14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출제되었고요. 배점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남습니다. 한번 해보죠. 1번입니다. 1번은 앞에 수식을 넣었지만 별 의미가 없죠. 용접작을 하는 작업자가요, 전압입니다.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돼요.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했대요. 이때 인체, 몸에 통전된 심실, 여기 제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엄청 잘 보는데 이게 못해요. 여러분 책에는 바르시 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바로 하루라도 빨리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심실세동 전류 밀리 단위는 밀리암페어입니다. 통전 시간은 밀리세컨입니다. 계산하시오. 그래서 단 인체의 저항은 1000옴을 한다는데 가장 잘 보셔야 될 걸 요거예요. 그런데요, 무조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얼마? 300V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항은 다시 여기 있죠. 이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고 여기 왜 25라는 걸 썼냐고 바로 손에 물이 젖으면 얼마가 된다고 25분의 1로 감소돼 봅니다. 그래서 25분의 얼마냐고 바로 감소되니까 인체 저항이 1000옴이니까 하면 바로 이거는 어떻게 45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계산해야 돼. 그럼 여러분 사실 이것만 쓰시면 돼. 여기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40분은 얼마요? 바로 얼마 있어? 300이죠. 이렇게 쓰면 7.5A입니다. 밀리암페어를 원치면 1000을 곱하면 7,500mA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요거 손이 물에 젖으면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걸 요거 써주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전 시간이잖아요. 수없이 했어요. 통전 시간 역시 시간은 첫째는 세동 심실 전주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요. 전류는 바로 T분의 165잖아요. 요건 뭐를 구하라고 써요? 시간을 구하려면 요놈을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아래 위로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165의 자성이죠. 165.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시간은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전압이 300V 충전 부분에 감전돼 이때 인체 통전의 심실제 통전 시간을 계산하시오. 근데 통전 시간은요, 바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항상 뭐로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냐 하면 통전 시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7,500이거든요. 7,500. 그렇게 하니까 7,500의 자성분에 160을 하니까 0.00484초입니다. 이걸 밀리세크로 하니까 0.48밀리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걸 풀지 말고 바로 요거부터 하셔도 무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9에도 있지만 2014 역시 4월 20일과 10월 5일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대부분 거의 어디서 나오냐? 법에서 출제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자별 안전보건. 요걸 또 어떤 때는 사업 내 안전보건 이랬는데 원칙은 반드시 대상자별 안전보건 교육이에요. 있어서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우선 알아둘 것이 이 내용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또 하겠지만. 그럼 이 채용할 때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을 어떠서 동일한 거죠. 이 중에 몇 가지? 4가지 쓰라고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특히 관리감독자가 나왔다든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쓰시오.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시오. 그런데 역시 5번까지 다 똑같아요. 첫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내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뭐다? 바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이라든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요것만 딱 기억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는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는요, MSDS 이렇게 써도 가는 게 MSDS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서 보면 역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법 어디 있느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모든 문제는요, 이게 100% 실제 시험 문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합격하신 분이 보내준 문제로서 99.9%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5의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으로 잘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요. 단골손님. 이건 어디도 나와요? 실기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롤러기입니다. 롤러기에 방호장치, 급정지장치 종류 3가지와 조작 부위 설치 위치를 쓰시오 보는데 저는 이걸 보면요. 손조작식은 어떻게 3가지,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 3가지.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샤워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래. 바로 손조작식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밑면에서 얼마? 1.8m 되는 거. 밑면에서 복부 조작 0.8m 이상, 사람 키에 따라서 0.8m 이상 1.1m. 여러분은 아마도 대개 이제 배꼽 부분까지가 거의 0.8에서 1.1m 이내가 있을 겁니다. 물론 키가 2m 되시는 분은 안 되겠죠. 밑면에서 0.6m 이내. 이걸 무릎 조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기 어디에 나온다?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면. 이것도 역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 3 롤러의 급정지 장치의 성능 기준의 제7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번에요. 다음과 같은 강도율을 구하래서 강도율. 강도율이란 재해의 강약을 의미하죠. 연평균 300명이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연근무일수는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벌써 얼마? 2,400일이 되는 거죠. 요양재해가 휴업일 얼마냐 하면 300일이에요. 단 휴업일 보정은 이까지 다 해서 300이니까 365분에 300을 합니다. 사망재해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바로 근로손실 얼마? 7,500일이라고 주어졌어요. 4급 요양재 1명인데 4급은 역시 5,500일입니다. 10급 요양재해는 600일이에요. 이걸 다 줬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되어 있는데 뭐만 잘하면 된다? 계산만 잘하면 된다. 바로 강도율은 근로 총시간 분해 또는 영근로시간 수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얼마? 1000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봐요. 중요한 것은 연평균 얼마? 300명이잖아. 하루 8시간 300일 근무했으니까 이거는 2400 곱하기 300이 되겠죠. 근데 근로손실일수는요. 바로 사망이 몇 명? 2명이에요. 그러니까 7500 곱하기 2가 되겠죠. 또 4급 요양재 얼마? 1명이에요. 5500 더하면 되겠죠. 바로 또 뭐예요? 10급 요양이 600입니다. 그런데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알아들었어요. 요까지는 사실 이렇게 또 한번 중괄호를 더 해야 돼. 원칙적으로 이렇게. 봐요. 7500 곱하기 2는 그대로 사망이니까 적용을 하죠. 왜? 사망이라든지 1급에서 3급까지는 바로 뭐야? 7500이니 그대로 하고 여기도 이제 5500 더하기 5500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 요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되는 거예요. 단 뭐가 있냐 하면 요양재 휴업일이 300일이 또 있어요. 그거는 300 곱하기 360을 한 것이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 다시 더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 바로
29.648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는 한, 조건이 없는 한 항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발언을 의미해서 몇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바로 두 번째 자리까지 기록. 이 내용도 역시요. 산업재해 통계처리 업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보충을 했어요. 요양 근로일수 산정 요령이 역시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신체장애 등급이 결정되었을 때 다음 같은 등급별 근로 순서를 적용한다. 그런데 역시 금방에는 47,500일, 14금 50일입니다. 이 내용은 부상 및 질병자 요양글서에서는 요양 신청서에 기재된 요양 일수를 적용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산업재해 통계 처리 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설통로입니다. 가설통로 설치할 때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갈로를 채우시오 그러는데 경사가 몇 도요? 항상 알아들어.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하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가 15m 이상의 경우는 역시 두 자리 숫자에 10m 이상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사용 높이 8m는 역시 8m보다 작아야 되겠죠.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건 어디에 나와? 역시 작업형에도 항상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23조예요. 근데 우리 알아둘 것이 산업안전법이잖아. 법, 영, 항상 이제 규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 영은 어디고? 대통령의 영이에요. 규칙은 바로 어디에 규칙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고. 그리고 법을요, 이렇게 쓰면, 법은 이렇게 쓰잖아요. 법은, 실제 이거는 뭐냐, 그럼, 요게 가지고 물수라 그래, 물수. 이거는 다 따라하면 갈 것자가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간다. 이거 영어로 쓰면 보호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뭐다? 법이다. 6번입니다. 6번, 보호구의 안전인증고시입니다.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4가지를 쓰시오. 근데 방진 마스크 시험 성능 기준 4가지는 봐요. 앞면부 흡기 저항, 시험 썼다게 틀린 게 아니라 저항, 여과제 분짐 등 표지 효율, 앞면부 배기 저항, 앞면부 누설률, 배기 밸브 작동, 시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바로 이거 이렇게 많아요. 음성 전달판, 투시부 내충격성, 여과제 질량, 여과제 호흡 저항, 앞면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것은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4에 있는데 실제 이 위에 지금 제가 덜 끊어 이것 더 있죠. 강도 및 신장률 및 연구 변형이라든지 불연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시험 성능 항목입니다. 7번째요. 7번째. 인체에 해로운 분질입니다. 또는 흉, 미스트, 전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 장치 후드 설치 시 준수상세 해가지고 이 내용은요 어디에 또 나온다? 작업형에도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후드를 설치해. 후드는 바로 뭐예요? 입입니다. 우리 사람 입과 똑같다 생각. 바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유해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 해당 분진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역시 설치해야 됩니다. 후드 형식은 가능한 포유식 또는 부수식 후드를 설치하고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2조 후드로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근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바로 산업안전 시행령 누구의 대통령령 바로 제44조에 공정안전보고서 내고용이 있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 4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요. 우리는 항상 이게 많이 했던 거예요. FT도잖아요. 그죠? FT도 작성을 할 때 순서대로 쓰시오. 첫째 FT도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첫째 항상 타업 사상을 뭘 할 건가 선정을 해요. 그 다음 타업 사상을 선정했으면 이제부터 제 원인을 규명합니다. 이렇게 되죠. 제 원인을 규명하고. 제 원인을 규명했으면 이제 FT도를 작성하면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럼 여기 나온 것이 첫 번째가 3, 2,
그 다음에 원래 1, 4가 되겠죠. 이렇게.